안녕하세요. 만들마루 전문 메이커 교육 블렌더를 맡은 강사 정환재라고 합니다. 먼저 블렌더가 어떤 툴인지 소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블렌더 3.0의 공식 트레일러 화면인데요. 보통은 애니메이션 만드는 데 많이 쓰시고 블렌더는 보시는 것처럼 모델링 하는데 쓰기도 하고 이런 만화적인 그래픽도 할 수 있고요. 지금 나오는 사이클이라는 거는 렌더링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의 기종인데 사이클 렌더러가 아주 훌륭하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진 에셋을 활용해서 쉽게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지오메트리 노드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재질이나 그런 것들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 효과들 모두 블렌더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처럼 블렌더는 이런 많은 기능들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또 쉬운 UI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료라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계에서도 블렌더를 많이 쓰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고 대규모 투자도 많이 이루어져서 업데이트도 정말 빠른 블렌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블렌더 본격적인 실습에 앞서서 기본적인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메뉴 위에 보시면 화면 위에 보시면 이렇게 탑바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설정 같은 거 할 수가 있고요. 그 옆에 레이아웃, 모델링, 스컬핑 등등의 이런 기능들이 나와 있는데 앞에 트레일러에서 설명드렸듯이 블렌더는 굉장히 다양한 툴들이 한 군데 모여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내 작업을 맞게 알맞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오브젝트 모드 혹은 에딧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오브젝트들은 오른쪽 하이어라키 창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그 아래에는 설정이라든지 렌더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출력 설정 혹은 재질 설정 등등과 같은 세부 설정들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칸이 있고 아래 보시면 타임라인 같은 게 있는데 나중에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쓰는 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블렌더가 3D 툴이다 보니까 화면 조작법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요. 휠을 누르시면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그다음 Shift와 휠을 같이 누르시면 이렇게 펜이라고 하는 옮기는 게 되고 휠을 돌리시면 줌인, 줌아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축 그림이 있죠. 이 축을 클릭을 하시면 그 축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화면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축을 돌리는 것도 가능하고 이 축 색깔은 화면에서 보시는 색깔이랑 같습니다. 빨간색은 X, 초록색은 Y, 파란색은 G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D 툴의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이 물체를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이 오브젝트는 이렇게 점, 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이 4개가 있고 점 2개가 모여서 선 하나가 되죠. 이 선을 엣지라고 하고요. 엣지들이 모여서 면, 즉 페이스를 이룹니다. 점은 버텍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오브젝트는 점, 선, 면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블렌더에서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G를 누르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R을 누르면 회전, S를 누르면 스케일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 오브젝트 상태일 때 G, 그 다음에 R, S를 눌러서 오브젝트의 크기, 위치 이런 것들을 변경했다면 탭을 눌러서 에딧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점, 선, 면을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G 다음에 S 눌러서 이렇게 면을 키울 수도 있고요. 엣지를 그러니까 선을 선택해서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에딧 모드에서는 오브젝트 내 점선면들을 수정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모드로 나왔고요. 오브젝트 모드는 이 바뀐 이 오브젝트 전체를 지금 움직이는 거에 반면 에딧 모드에서는 그 오브젝트를 이루고 있는 점선면들을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키거나 혹은 뭐 크기를 바꾼다든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겠죠. 그건 뒷부분에서 이제 스피커를 만들면서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오브젝트 모드와 에딧 모드의 차이점만 일단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서 단축키 X를 눌러서 이런 것들을 다 지워볼게요. A를 누르면 전체 선택, 다시 X를 눌러서 다 지우고 시작해보겠습니다. Shift A, 단축키 Shift A 하면 Add 단축키가 나오고요. 여기서 메쉬에서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정육면체 큐브가 하나 생성이 됐고요. 줌도 당겨보고 화면도 돌려보시고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이동 단축키인 G를 누르면 이 오브젝트를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G를 누른 상태에서 G, X, Y를 누르면 각각 축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Z축으로 살짝 올려줄게요. Z축으로 그리드 위에 오브젝트가 나올 수 있도록 살짝 올려준 겁니다. 다시 Shift A 눌러서 저희가 오늘 보고 만들 이미지 레퍼런스를 불러와 볼게요. 잘못 불러왔는데 그리고 숫자 1번 옆에 물결 표시를 누르면 이런 피부창이 뜨는데, 물결 표시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프론트로 누른다거나 아니면 백, 오른쪽 다 화면 전환을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정면을 본 상태에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아까 이동 상태에서 X, Y, Z를 누르면 그 누른 축을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동뿐만 아니라 스케일 S, 그 다음에 R, 로테이트, 이렇게 회전과 스케일 조절도 축을 기준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의 모양이 되도록 정육면체를 X축으로는 좀 줄이고 Z축으로는 좀 늘려보겠습니다. S, G 누르고 마우스로 조절을 하시면 돼요. G를 눌러서 바닥에 딱 붙도록 조절을 해보고요. Y축으로도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추 비슷해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스피커의 동그란 부분을 만들기 위해 실린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렇게 실린더를 만들게 되면 왼쪽 아래에 이 실린더의 세부 디테일을 정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렇게 실린더의 각, 개수라든지 기둥의 높이, 기둥의 반지름 등등을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32로 설정하고 해보겠습니다. 이 실린더가 앞을 봐야 되니까 영어 R 누르고 X축으로 회전하는데, 숫자 90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90도로 X축을 기준으로 90도로 회전하게 되고요. S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 줄게요. 자, G, Z 눌러서 위로 올리고 크기를 레퍼런스랑 맞게 비슷하게 조절을 해서 맞춰줄게요. 얼추 된 것 같으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한 후에 Z쪽으로 좀 내려준 후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정면에서 S를 눌러서 스케일 조절해 주시고, 오른쪽 위에 보면 엑스레이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속에 파묻힌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모드로 쉽게 보고 선택을 하고 움직일 수 있고요.
지금 레퍼런스에서 스피커 위아래 동그라미가 살짝 겹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기둥 두 개를 G, Y 눌러서 앞쪽으로 조금 빼줄게요.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자, 이제 이 동그라미 원기둥을 레퍼런스에 맞게 조금 수정을 해줄 건데요. 아까 오브젝트 모드, 에디 모드, 탭키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 에디 모드 들어가서 순서대로 점선면, 숫자 키패드 1, 2, 3 누르시면 쉽게 바꾸실 수 있고요. 에디 모드에서 3번 눌러서 쪽면 선택하신 후에 I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그 면을 중심으로 안쪽으로 엣지들을 한 번 더 만드는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I를 눌러서 엣지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2번 눌러서 엣지 선택 모드로 가신 후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바깥쪽 원을 선택하면 이렇게 다 같이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베벨이라는 명령어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면이 한번 깎이는, 꼭지점을 깎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왼쪽 아래에서 세부 설정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길게 깎을 건지, 그리고 그 깎는 횟수를 몇 번으로 할 건지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적당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3번으로 가운데 페이스를 선택하신 후에 이걸 움직여 줄 건데요. 지금 G키, Y키 각각 눌러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냥 움직이면 아마 이렇게 움직이실 거예요. 자, 근데 위쪽에 비례 편집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례 편집 모드를 키시게 되면 G키를 눌렀을 때 원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마우스 휠로 이 원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저희가 선택한 이 면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원까지 비례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툴입니다. 이 면들을 다시 선택하고 I를 눌러서 면들을 조금 더 잘게 나눠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운데에 면을 선택하고 비례 편집 모드를 킨 상태에서 G키를 눌러 이동을 할 건데 원 크기는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Y축으로 조금 집어 넣어 줍니다. 조금 집어 넣어 주시고 움푹 패여 있는 모양을 만들려고 비례 편집 모드를 사용한 거고요.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서 살짝만 튀어나와 있으니까 네모 큐브 안으로 원통을 조금 넣어줄게요. 그리고 제일 바깥쪽 엣지도 선택을 해주시고 조금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S를 누르고 스케일을 키워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되도록 편집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너무 뚱뚱한 것 같아서 S, Y를 눌러서 Y축으로 조금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치도 조정하면서 스케일도 조절을 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쉐이드 스무스라는 걸 누르시면 아까 각져 있던 모습이 이렇게 매끄럽게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큰 원도 비슷한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엣지를 삥 눌러서 선택하신 후에 여기는 바로 베벨을 넣어 줄게요. 베벨 단축키는
컨트롤 B입니다. 컨트롤 B를 눌러서 알맞게 동그랗게 조절을 해준 후에 세그먼트를 좀 늘려주고 길이 조절도 적당히 해줄게요. 자, G, Y를 눌러서 적당히 튀어나올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자,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딧 모드 들어와서 다시 I를 눌러서 인셋 한번 해주고 다시 움푹 파일 수 있게 G, Y 눌러서 뒤쪽으로 살짝 넣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I를 눌러서 인셋, I를 한 번 더 눌러서 인셋을 한 번 더 해줄게요. 컨트롤 B를 눌러서 베벨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면에 구역을 나눠줄게요. 위에 걸로 선택해서 베벨로 적당히 면을 나눠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비례 편집 모드를 켜서 G를 돌려서 크기 조절한 Y축으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Y축 뒤로 가게끔 살짝 이동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너무 들어간 것 같으니까 좀 빼주고 좀 납작하게 스케일 조절해주고요. 다음 레퍼런스 부분의 까만 부분 토러스를 통해서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Shift A, Add 눌러서 만들면 도넛 모양의 여러가지 설정들을 바꿀 수 있는데요. 안쪽 반지름을 좀 많이 낮춰서 얇은 도넛 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정해 주시고 R, X축으로 회전 눌러서 90도 돌리시고 앞으로 조금 빼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보고 S를 눌러서 스케일 조절로 이렇게 적당한 위치를 찾아두면 되겠습니다.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가운데 들어가는 저 동그란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Shift A 눌러서 UV 스피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UV 스피어 만들어서 세그먼트를 좀 높게 설정을 하신 후에 마찬가지로 X축으로 90도 돌려줄게요. 스케일로 조금 작게 만들어 주신 후에 대략적인 위치를 다시 잡아 볼게요. 이 식으로 Y축으로 움직이면서 위치를 잡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클릭해서 쉐이드 스무스, 아까 만든 것들도 다 부드럽게 보이기 위해서 쉐이드 스무스 설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검은색 부분, 지금 메쉬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만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Shift A 눌러서 UV 스피어 만들어준 후에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준 후에 R, X 눌러서 X축으로 90도 돌려놓을게요.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으로 쉐이드 스무스까지. 다음은 방금 만든 이 구를 닫고 있는 메쉬 소재의 망을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X축으로 90도 돌리고 위치를 맞춘 후에 엑스레이 모드로 보는 게 편하겠죠? 엑스레이 모드로 봐서 위치를 어느 정도 맞춰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물체만 보고 싶다 하면은 물음표 키 있죠? 슬래시 키를 누르면 이 선택된 오브젝트만 따로 떨어져서 볼 수가 있어요. 에딧 모드 들어와서 오른쪽에서 보고 영어 G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 위에 있는 토글키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와이어프레임 뷰로 보면 이렇게 와이어로 보여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뒷부분까지 다 선택이 됩니다. 와이어니까 뒷부분까지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페이스를 선택했을 때 페이스 중앙에 점이 보일 거예요. 저 점을 기준으로 선택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서 X 누른 후에 only face가 아니네요. X 누른 후에 faces 누르면 면들이 삭제가 됩니다. 에딧 모드 나가지고 다시 슬래시 눌러서 전체 화면 보고 G 눌러서 솔리드 모드로 보면 아까와 같은 상태가 되겠죠. 여기서 스케일 조절을 조금 해주면 위치 조절도 해준 후에 쉐이드 스무스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레퍼런스 잘 보고 위치를 최대한 정확히 맞춰줄게요. 자, 스피커에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아래에 로고가 들어가는 부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 눌러서 큐브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알맞게 줄여주고 위치도 잡아줍니다. Z축으로 스케일 조절, X축으로 스케일 조절,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동해서 앞쪽으로 빼줍니다. 에딧 모드 들어와서 이쪽 엣지 선택 후에 컨트롤 B 베벨 눌러서 모서리를 깎아줄게요. 모서리 적당히 깎고 아래쪽 모서리도 적당히 깎아주겠습니다. 슬래시 버튼 눌러볼게요. 뒤쪽 면이 너무 뚱뚱하니까 이 면을 얇게 만들어 줄게요. Y축으로 스케일 조절해서 더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쉐이드 스무스 하면은 이렇게 좀 모양새가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면이 완전 사라져서 우리가 의도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되죠. 그럴 때는 에딧 모드 들어와서 이 엣지 부분을 살려줘야 되는데 옆에 보면 루프 컷이란 게 있어요. 단축키는 컨트롤 R이고 이렇게 눌러보면 휠로
개수 조절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엣지를 뭔가 이 면을 따라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S 눌러서 이쪽 끝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 주시고 양쪽에 다 이제 루컷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선택이 안 되니까 면을 선택해서 I 눌러서 인셋으로 이렇게 엣지를 날카롭게 만들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엣지들이 하나씩 생기면 면이 살아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쉐이드 스무스 걸면 아까 뭉툭했던 모양보다 엣지가 훨씬 살아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슬래시 눌러서 전체 뷰를 보고 위치만 조정을 조금 해줄게요. X축으로 회전 조금 시켜서 뒤쪽으로 밀어주고 Z축으로 조금 올려주고 스케일도 조정해가면서 비율이 맞는지 봐주겠습니다. 얼추 스피커의 모양은 나온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옆에 까맣게 동그랗게 달려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 좋은 이미지로 보니까 나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사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레퍼런스는 나사가 6개니까 일단 6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실린더 만들어 주시고요. 오각형이라고 가정하고 오각기둥 만들어 줍시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오브젝트 모드가 아닌 에딧 모드로 들어와서 스케일 조절을 할 거예요. 에딧 모드에서 전체 선택 후 스케일을 조절해 주시고 밖에서 봤을 때 비례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X축으로 90도 돌려서 앞을 보게 해야겠죠. 다시 스케일 더 작게 조절해 줍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슬래시 눌러서 위쪽 면을 클릭해 볼게요. 위쪽 면을 클릭해서 I를 누르면 그 모양대로 인셋이 되죠.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이 가운데 부분을 이제 움직일 건데 그냥 G를 누르면 옆에 딸린 면들이 같이 딸려와요. 근데 익스트루드라고 E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돌출됐다가 파열되가 이런 식으로 G랑 E랑 다른 거 알 수 있으시겠죠. 익스트루드로 구멍을 파줍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 후에 베벨을 줄 건데 이제 옆에 베벨을 선택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옆에 베벨을 이용해서 조절해도 되지만 오른쪽에 모디파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오브젝트의 설정을 먹이는 건데 베벨을 여기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베벨 잘리는 면의 크기 조절할 수 있고 오브젝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면에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얼마나 슬라이스 될 건지 세그먼트 정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나사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가운데 원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있는데 여기 모디파이, 어레이라는 모디파이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어레이는 그냥 열을 세우는 건데 이런 식으로 몇 개 세울 건지 정할 수 있고요. 저는 6개 세울 거니까 6개. 그 다음에 간격을 정하는 건데 0으로 설정해 볼게요.
간격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건데, 간격은 0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사 하나 만든 거를 이동을 해서 한쪽의 위치를 적당히 잡아줄게요. 그리고 Shift 눌러서 empty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참조할 수 있는 선이 하나 있어요. empty 피봇을 하나 만들어서 오브젝트 오프셋에 이 방금 만든 empty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empty 피봇을 회전을 시키면 여기가 피봇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6개니까 60도로 돌리면 간격이 딱 맞겠죠. 이런 식으로 empty pivot과 array 모디파이어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에 보시면 apply라는 게 있어요. apply 누르시면 더 이상 모디파이어는 작동을 안 하고 이 자체가 하나의 오브젝트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파일이 중간에 날아가는데 이렇게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적당히 위치를 시켜주고요. 이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위쪽 나사를 만들어 볼게요. 근데 지금 위쪽은 4개밖에 없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에딧 모드에서 페이스를 지워주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나사 하나만을 남겨놨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노란색 점이 이 오브젝트의 중심이에요. 이게 원래 6개가 있었기 때문에 중심이 저기 있는 건데, 위쪽 메뉴에서 이렇게 오브젝트의 중심을 바꿔줄 수가 있고, 다시 위쪽 나사 위치에 맞게 이렇게 옮겨줍니다. 이제 우리 아까 썼던 어레이 말고 다른 모디파이어 미러를 한번 써볼 건데요. 미러는 말 그대로 거울처럼 반전을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축을 선택해 줘야 돼요. 기준이 되는 축을 가운데 원으로 선택을 하면 이 축을 기준으로 X축, Y축, G축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가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Z축 하면 뒤쪽으로 반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축 하면 Y축으로 반사가 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Z축은 꺼주고 X, Y만 켜면 사방향으로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안쪽 작은 나사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복사해서 위쪽 걸 복사해서 복사 전에 어플라이를 해서 이 복사된 것 전체를 오브젝트로 만들어 줄게요. 오브젝트로 만든 나사들을 복사해서 스케일을 조금 줄여줄게요. 작은 나사기도 하고 지금 간격도 안 맞으니까 스케일 조절해서 적당히 위치시켜 줄게요. 자, 그러면 스피커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스피커가 지금 본체가 좀 각져 있네요. 본체가 각져 있는 거를 베벨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아까처럼 좀 깎아줄게요. 이게 너무 각져 있으면 실제처럼 보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못따기를 세그먼트 3 정도 해서 끝부분을 조금 둥글게 만들어 줄게요. 근데 그 전에 내 쪽 모서리가 좀 둥그네요. 내 쪽 모서리를 선택한 후에 베벨 이용해서 베벨 툴 컨트롤 B 이용해서 둥글게 먼저 깎아줄게요. 이 정도 깎은 후에 세그먼트를 눌러주면 모서리가 둥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둥글게 만들어준 후에 다시 베벨 모디파이어 이용해서 세그먼트 3 정도 준 후에 아주 살짝 이런 식으로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클릭 후 쉐이드 스무스 적용시켜주면 부드러운 스피커가 완성이 됐습니다. 나사도 세부적인 것들을 조정해 주시고 모델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질을 입히는 법과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법 순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